너와 마주치건 시작은 지겨. 함부로 번역하지 말라고. 문학 텍스트를 번역한다라는 건 챌린징입니다. 이 자체가 형용사입니다. 힘드니요. 현재 분사가 아니라고요. 힘들다. 어렵다죠. 옆에 해석본은 어렵다라고 써있죠. 단어 뜻은 오른쪽 밑에 필요하다면 이제 좌우 왔다 갔다 해야죠. 이제는 오른쪽 밑에 번역에 그 밑에가 맨 밑에가 아니라 맨 윗줄에 어렵고라고 써있잖아요. 거 밑에 힘든 이런 파란색으로 번역 단어 뜻 밑에 쓰라고. 필요하다. 나 이 뜻만 오른쪽에 있는 번역 뜻만이라도 충분해. 그럼 오른쪽에 줄만 찍 긋는 거죠. 뭘로? 파란색 볼펜. 단어 뜻은 파란색으로 쓰기로 했지. 이건 뭐 형광펜 줄 굳이 칠 필요 없어요. 필기하는데 정신없게 할 필요 없죠. 볼펜으로. 다시요. 뭐 이걸 매번 얘기해야 돼. 문학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it is said that 흔히 말해집니다. 뭐라고? 있을 거라고요. 뭐가 불가피한 inevitable. 이거 해석 잘 썼죠. 옆에 불가피한이라고 있죠. translation에 있어서의 인 불가피한 손실이 있을 거라고 흔히 말해서 첫 문장은 첫 문단의 첫 문장이기도 하나 첫 문단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고 글 전체의 서론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은 주의하라고 그랬죠. 직역만으로 이해가 됐다? 다행이죠. 안 됐으면 번역을 해서라도 요약해야 된다고 그랬죠. 직역만으로 요약하든 번역을 해서 뭐 딱 봐도 그냥 소재는 translation 이거 맞죠? 근데 두 번째 이게 대전제이고 번역할 때 뭐가 있다? 로스가 있다. 번역할 때 문학작품 번역할 때 로스가 있다. translation이랑 로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나 읽어볼게요. 하지만 그 어려움은 challenge 마찬가지 이건 명사죠. 어려움은 종종 불러일으킨다. inspire 사전적 의미로 고취시키다인데 그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불러일으키다 번역 뜻이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게 응용하기가 더 좋죠. 불러일으킵니다. 창의적인 re-renderings 재번역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렌더가 만들다고요. 그래서 renderings 그러면 창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뭐 책과 관련된 거니까 번역이 된 거죠. 재번역. 좋은 뜻입니다. 이런 렌더링 이미지 이런 한국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렌더링 스케치하는 것도 렌더링이라고 해요. 3D 프린팅하기 전에 3D 입체 도형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는 미리 설계하는 거. CAD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것도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해내는 거니까 렌더 만들다란 사전적 의미에서 지금 현재 기술적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재창조, 재번역 여기서 글과 관련된 거니까 재번역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예요. 창의적인 재번역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재번역이냐 하면 제공해 주는 translation에서 개인의 prospect, 가능성 as well 또한. 근데 옆에 해석 번역 이건 잘했어요. 옆에 해석이 as well의 뜻을 찾으셨나요? 옆에 해석에서 as well의 뜻이 도죠. 가능성 도 제공하는 찾았어요? 이 도입니다. 또한 이 번역 이건 잘한 겁니다. 다시 왼쪽 영문 보면 번역상에서의 게인 뭔지 모르겠지만 이득이라고 할게요. 왜? 게인인 걸 보니까 얻음이 아니라 이득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명사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이득의 가능성도 준다. 두 개 합칩시다. 아닌 게 아니라 첫 문장만 서론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벗이란 역접어가 첫 문장 지나가자마자 바로 나왔으니까 이건 벗 다음엔 항상 주제 나온다 아니면 내용이 뒤집어진다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벗이나 however 다음에는. 근데 첫 문장 다음에 나온 벗이니까 이건 내용이 갑자기 뒤집어질 수는 없고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합쳐서 서론부로 봐야겠지 않을까. 그럼 요약을 합쳐서 해야겠죠. translation 모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번역이라는 단어는 뺄 수 없고 번역상에서는 로스도 있고 개인도 있다. 이러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로스도 있고 개인도 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워싱머신 매뉴얼 딱 봐도 부연 설명이죠. 잘 골라낸 것 같습니다. 워싱머신 매뉴얼은요. 근데 로스에 대한 얘기일지 개인에 대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워싱머신 매뉴얼입니다. 세탁기 설명서요. 매뉴얼. 설명서는 doesn't present 주다죠. 주지 않죠. 똑같은 어려움을. 옆에는 이제 동일한 어려움을 일으키다라고 너무 번역했죠. 이거는 또 그냥 주다라는 present 사전적 의미로 알아놓는 게 우리한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린 직역할 줄 아니까. 세탁기 설명서가 똑같은 어려움을 주진 않죠. nor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nor 앞에 튀어나오면 더서 따라 나오잖아요. 부정어가 앞으로 도치됐으니까 두 동사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데리고 나가든가. 이런 걸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빨간색 표시 딱 하고선 더 적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아직도 몰랐다 그러면 깊이 반성해야죠. 하지만 지금 거기에 꽂혀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내용 파악해야 되니까. 뭐뭐도 아닌 그냥 그러고 합시다. 그러므로 그것은 inspire 고취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똑같은 창의성을 또한
부정문에서는 either 써야죠. to랑 똑같은 거. 근데 문법적인 거 체크하지 말죠. 지금은. 체크는 하죠. 나 몰랐어 싶으면. 지식을 몰랐어 싶으면. 하지만 기록하지 말자고요. 내용 훼손돼요. 잠깐. 내용이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해갖고 트랜슬레이팅에 있어서 뭐가 있다? 로스 아니면은 개인이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워싱머신 나오면은 워싱머신의 예를 들어보자 하면 거기서 이 로스 아니면 개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주제를 바꿔버렸어. 워싱머신은 크리에이티비티나 이건 개인이죠. 창의성, 창조성, 챌린지, 어려움이나 어려움은 좀 뭐가 되죠? 그럼 고민을 하면서 로스나 개인을 얻을 수 있고 창의성을 줄 수 있고 일단 둘 다 안 주는 게 문제죠. 다시요. 지금 병렬 구조가 안 맞아요. 뭐가 있다고요? 로스나 개인이 있다고 했죠. 근데 청소기 매뉴얼은 앞과 안 어울리는 거 둘째 치고 로스나 개인 얘기가 아니라 챌린지를 안 준다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도 안 줘. 둘 다 안 줍니다. 그래서 고민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해야 됩니다. 워싱머신은 첫 번째 질문이죠. 가장 근본적인 거죠. 워싱머신 있는 문장까지 힌트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벗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벗 들어갈 때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극적인 거. 워싱머신 있는 문장까지가 1문단이냐? 여기부터를 2문단으로 치느냐? 그럼 워싱머신의 얘기가 앞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했던 얘기와 같은 소재로 같은 결로 가느냐 다른 결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로스냐 개인이냐인데 워싱머신은요. 챌린지를 주고 안 주고죠. 안 주니까 어떻다고요? 크리에이티비티도 없다고요. 크리에이티비티가 개인입니까? 아닙니까만 떠올리죠. 다시 읽어보는 수밖에. 크리에이티비티가 개인이라면 한 문단에 이어져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 다른 소리 하는 거니까 분류해야 됩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 챌린지는요. inspire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한 리렌더링을 재번역을요. 지금 번역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번역을 불러일으켜 준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번역에서의 이득의 가능성도 제공해주는 재번역. 창의적인 재번역. 번역에서의 얻음의 가능성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눈에 들어오는 크리에이티브밖에 없지 않나요? 창의적인 재번역. 창의적인 뭔가를 준대요. 그러면 개인을 그냥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이거죠. 챌린지가 없으면 크리에이티브, 챌린지가 없으면 개인도 없다. 다시 번역할 때 뭐가 있다고요? 로스나 개인, 괄호하고 창조가 있다. 하나만 넣을게요. 왜 있다고요? 로스나 개인이 왜 있다고요? 챌린지 때문에. 이걸 요약하면 한 단어, 마지막 문장 때문에 한 단어만 더 챌린지만 넣으면 되겠어요. 요약하는. 번역할 때 번역상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번역과 단어 핵심어만 전 부르는 거예요. 번역 당연히 translation 알아서 부르시고요. 어려움, loss, gain, 물론 gain은 괄호하고 크리에이티비티. 이렇게 총 5단어가 핵심어기. 이걸로 말을 만들고 번역상에 이제 말 만드는 건 이제 쉬운 거잖아요. 한국말로. 번역상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어려움 때문에 손실이나 얻음, 괄호하고 창조가 있을 수밖에. 이게 핵심이죠. 요약됐죠? 이건 제가 한 거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왼쪽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 보지 마시고 뒤에 거 보지 마시고 이걸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왼쪽만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거잖아요. 완전히 흡수됐다 싶을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집중해. 흡수. 읽어 또 읽어. 예상하지마. 이해석이겠건 예상하지마. 한 글자 한 글자 힘줘서 읽어.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또 보세요. But where부터. 하지만 where. 어디에 있나. 문학과 비문학 언어. 갑자기 완전 다른 말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이건 문학과 비문학 얘기가 맞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가 요약할 때 번역에 있어서 로스냐 개인이냐 있다. 왜? 챌린지 때문에.로 요약했잖아요. 잘못된 요약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문학과 비문학 얘기가 나오죠. 1문단의 요약을 바꿔야 됩니다. 번역할 때가 아니라 문학 번역할 때. 전 문장의 소재가 translating의 핵심이 아니라 literally text translating. 그래서 읽다 보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바꿔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 이거였어. 아니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잘 쓴 거죠. literally text라고 했죠. 이게 핵심인지 우리는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but부터 확실히 두 번째 문단 본론이구나. 이렇게 가야죠. literally text 할 때 로스냐 개인이냐가 있다고요. 두 번째 문단이요. 근데 literally와 non-literally 사이에 opposition, 대립. 옆에 번역 잘 만들었어요. 이건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또 잘했죠. in terms of 뭐뭐랑 관점에서니까 측면에서.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where might we position. position, place랑 같습니다. 둘 다. 동사예요. 명사랑 동사 생긴 게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둬야 돼? 철학적 언어를 철학 나왔죠. 두 번째 소재입니다. 완벽하게 바뀐 거죠. 철학적 언어로 소재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아예 새롭게 글이 시작되는 겁니다. 철학적 언어는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이 얘기인 거죠. 첫 번째는 완벽 서론이었죠. 문학할 땐 로스 게인 있어. 근데 철학적 언어는 문학이야 비문학이야 완전 바꿔요. 로스 게인 얘기가 아예 아니잖아요. Might philosophy 철학은 unavoid 피하려고 할까 뭘 번역의 경제를 이건 또 뭔 말이야.
비유까지 써버렸죠. 번역의 경제. 어떤 경제냐 하면요. 요 대절 잘 봐야 됩니다. 번역의 경제. 이게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그 새로운 용어를 동격대가 아니면 형용사절 이끈 접속사로 반드시 부연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떤 경제냐? aim for gain. aim for 겨냥하다, 목표하다. 번역에 있어서 뭔가 이득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but risk 위험을 무릅쓰다. 무슨 위험을 무릅쓰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손실이라는 위험을 무릅쓰다. 손실이라는 위험을 무릅쓰다. 다시요. 뭘 목표로 해? 번역 경제. 경제죠. 이득은 있지만 아니죠. 이득을 목표로 하죠. 경제활동에 비교한 거죠. 누구나 돈 벌고 싶죠. 하지만 벌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위험을 무릅써야죠. 손실이라는. 자, 우리 번역 얘기하는 겁니다. 번역. 당연히 무슨 번역이요? 지금 gain이냐 loss냐 다시요. aim for gain을 해야 이제 risk와 loss 해요. 이런 거 어떤 번역이요? 문학 번역이겠죠. 천문단에서 정리죠. 그러니까 이건 문학 번역처럼 철학도 번역해야 돼? 라는 말인 거라고요. 문학 번역처럼 철학도 하는 거야? 이거죠. 근데 경제라는 단어 굳이 쓴 건 아니 리스크가 커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 아니잖아요. 게인도 크잖아요. 손실을 감내할 각오를 하고서 얻을 그 번역에서 손실이라 하면 잘못된 해석이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번역하려다 보면은 영어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릴 수가 없어서 일부 없애버리는 내용이 약간 훼손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국말로 쓴 의미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게인이라 하면 원문에서 살리지 못했던 기교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배경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도 문학사에 그러니까 번역가상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가상 눈에 뭐였더라? 눈의 마을이었나? 눈의 길목이었나? 뭐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성장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시 상경해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시골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뭐 그래요. 그래갖고 열차 타고 한참 일본입니다. 일본 소설입니다. 한참 돌아가는데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상념이 막 들었겠죠. 야간 열차예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 창밖을 보면 창밖이 시커매요. 눈이 왔어요 마치. 열차가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빵 하고 터널 속을 지나고 터널을 딱 나오자마자 눈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문득 창밖에 눈 쌓인 걸 보니까 터널을 딱 나오자마자 터널 속은 시커맸을 거 아닙니까? 밤이니까. 근데 딱 나오자마자 설국인가? 설국이다 설국. 그 주변은 하얗죠. 눈 때문에 약간 희끄무리 하잖아요. 밤이라 할지라도. 그럼 밤은 시커멓죠. 그래서 하얀 밤에 장막이 내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번역가상을 전 세계적인 상입니다. 이거 번역가상을 받아요. 이 문장 하나로. 그래서 원본은 그거보다는 좀 안 멋있어요. 원본은. 근데 이거 하나로 번역가상을 받고 그걸로 이 설국이라는 설국 열차 말고 설국 열차 다른 거예요. 이 설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소설은 개재미 없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어릴 때 아버지 상황을 생각하고 뭐 이게 바로 개인이죠. 문학적 번역에서만 나오죠. 번역가의 탁월한 문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개인입니다. 당연히 로스도 있겠죠. 근데 이건 번역의 얘기잖아요. 경제적 논리가 적용. 근데 철학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철학은요 전달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의 진실을요. 인택 온전한 상태로 오형식이죠. 진실이 온전한 상태로 전달하기를 원할 겁니다. 로스 없이요. 게인도 없이요. 그렇겠죠. 철학이야말로 훼손이 없어야 되죠. 혹은요 LS 아니면 최소한이란 말과 바로 대응해서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 게인이나 로스가 있다면 그걸 피할 수 없다면 독일어 번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은 제공하기를 주저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번역 속에 뭐 없이는 further clarification 추가적인 해명이네요. 해명 이거 어려운 단어. 추가적 해명 없이는 뭐에 대한 what again 이득이 뭔지 실제로 그리고 again in depth 그냥 개인이 아니죠. 아까처럼 그 하얀 밤에 장막이 내렸다. 이런 미사여구적 개인을 원하는 게 아니죠. 철학서에서 개인이라 하면 추가적 설명이 붙었을 것이고 이거는 depth, 깊이에 있어서 개인 아니에요. 개인, 즉 실제로 indeed, again in depth, 깊이에 있어서의 이득. 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오프, 명백한 추가적인 clarification, 해명 없이는 해석의 진실을 제공해 주기를 거부할 것 같다. 뭘 추가한다고요? 개인을 위해서 해석을 뭔가 덧붙인다 치자. 그럴 땐 뭘 꼭 추가해요? 해명. further clarification. 뭐가 떠오릅니까? 연상이 안 되나요? further clarification. 딱 볼 때. 그래서 기본적 교양도 필요해요. 수능 잘 보려면. 지식만으로 안 돼. 책 읽을 때 책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공부하느라 바빠갖고 책 읽을 시간이 없죠. 읽을 때 왜 주석 같은 거 달려있잖아요. 숫자 써있고 밑에 추가적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further 추가적 해명 없이는 그 트랜슬레이션에다가 진실을 제공해 주기를 주저할지도. 먼저 필로소피 어떻게 한다고요? 로스나 게인 없고 싶어 하겠죠. 이런 거 있게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트랜슬레이션 할 때 트랜슬레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죠? 트랜슬레이션 할 때 트루스를 로스나 게인 없이 전달하고 싶은데 아니면 게인을 만약에 추가한다고 내용을 뭔가 추가해 게인을 더 얹어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러면 depth에 깊이에 있어서의 게인을 얻는 거니까 이건 추가적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발췌한 바
이게 주석이라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발췌했고 어디에서 내용에서 뜯어왔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 당연하잖아요. 그건 철학적 언어는 되게 함축적이죠. 아니, 세상 모든 언어가 함축적이죠. 그 함축성을 풀어헤쳐서 읽을 수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묻는 거고. 칸트의 귀납, 칸트의 정언 논법은 연역적 법칙으로도 해명할 수 없다. 되게 몇 글자 안 되죠, 이거. 근데 이걸 하려면 칸트를 알아야 되고 정언 논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연역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연역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연역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뭘로 해결해야 되는데 보통은 연역법으로 해결되나 봐? 연역법의 대칭, 귀납법 다 알아야죠. 그걸 싹 다 알아야 방금 한 말이 끄떡끄떡끄떡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정언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이 아니라 용어를 바꾸면 안 되죠. 로스가 있으면 안 돼요. 개인도 있어서는 안 돼요. 추가시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이 나왔다 치자. 나왔다 칩시다. 그럼 그걸 읽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읽으셔야 돼요. 이 이상은 답은 얘기할 수 없고 번역입니다. 번역은 읽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뭔가 전달해주고 무언가 내용이 반드시 있을 때에 저자가 아닌 번역가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 로스 아니면 개인이 일어나는 거고 일반 대중과 민중이 그걸 다 알지 못하니까 설명해줘야 되는 거고 자이가이스트란 단어 아세요? 영어입니다. 자이가이스트. 원래 독일어에서 나온 거고요. 시대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빡 오십니까? 볼 리가 없죠. 그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절대적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근데 지금 여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은 앞뒤 다 떠나서 그냥 좌우 공방 싸움이죠. 지뢰멸렬한 싸움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기득권 세력이 싸움을 계속되길 바라는 거는 대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몰아가게 돼 있어요. 싸움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니까 기술에 의해서 다시 경제적 성장의 가속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발전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뭔가를 달려가면 되죠. 지금 정체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체돼 있을 때는 획기적인 방안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답 안 나온 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좌냐 우냐 이거 가지고 계속 지르멸날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지금 그런 인류의 정책이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정체적 싸움이 아니야. 자이가이스트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게 많은 단어를 떠올렸는데 이게 독일어잖아요. 아무리 번역을 해도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도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말을 못 이해할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쩔 수 없이 further clarification 주석을 달고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했고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했고 각주, 편집자주, 번역가주 이렇게 해서 모두 설명 다 알잖아요. 개인이지만 in depth에 있어서의 개인이 당연히 it cannot be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수고입니다. cannot be a matter of offsetting 상쇄요. 그러니까 문체적 손실을 상쇄시키는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문체적으로 무언가 스타일리스틱한 거예요. 하얀 밤에 장막이 내렸다. 이런 스타일리스틱한 문체적인 손실 이 손실을 커버하려 클래리피케이션을 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철학에 있어서 The laws of philosophy fears 철학이 두려워하는 손실은요 문체적 손실이 아니라 뭘 손실? 미닝의 손실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즉 truth의 compromising, 훼손. 아주 좋은 단어 뜻입니다. 이게 부문적으로 좋은 단어 뜻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번역이죠. compromise. 원래 사전 뜻 타협. 번역이요. 타협은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적당히 이 정도의 적합한 뜻으로 하지 뭐. 그래서 철학서 번역은 철학 전공 박사들이 합니다. 번역 전문 번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단 되게 알고 보니 명쾌하죠. 근데 첫 번째 문단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문단 핵심어 일단 빼놓을 수 없는 핵심어 뭐가 보입니까? 철학이겠죠 당연히 철학. 근데 시종일관 또 로스냐 개인이냐를 가지고 끌었는데 사실은 로스 개인 얘기한 게 아니라 로스 개인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철학에서 로스 안 좋아요. 철학 번역할 때 로스는. 근데 일어난다면 그 로스는 뭐다? 진리의 진실의 훼손. 개인이라 함은 clarification이 겠죠. 해명 추가적인 뭐 설명 이런 건데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됩니다. 로스, 진리의 훼손이 일어나는 건 막아. 싫어. 그건 당연해. 그러면 further clarification 이건 왜 해야 되냐고요. 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힌트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 글을 이해 못 합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clarification 왜 해야 됩니까? 전문단과 연계해서 철학은요 번역가가 번역을 함에 있어서 챌린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크리에이티브를 할 확률이 높죠. 그럼 안 되죠. 그럼. 진리가 훼손되죠. 그러니 크리에이티버리로 게인을 하지 말고 차라리 말을 더해라. 클래리피케이션 추가를 더 시켜. 정확합니다. 첫 문단과 이어. 번역을 할 때는 어려우면 크리에이티버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철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난리를 치르는 겁니다. 문체 빨려 끝내면 안 된다고. 설명을 더해라. 어려우니 그리고 오해를 사기도 쉬운. 첫 문단과 연결해서 이거의 이유. 자, 이거 요약하면요. 철학적 번역은 아까 문학적 번역은 로스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어요. 챌린지 때문에. 근데 철학적 번역은 당연히 챌린지는 있으나 로스는 있어서는 안 되고 개인은
있다 할지라도 추가 설명, further clarification 의 형태로 있어야 돼요.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이 글은 명백하게 철학서의 번역과 비철학서, 문학서라고 할게요. 문학서의 번역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로스와 개인에서 써보세요. 마지막 문단이요. 더스로 시작하죠. 따라서 무조건 요약하는 거죠. 마지막 문단에 대한 요약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시작점의 차이는 있어요. 능력의 차이도 있고 격차가 엄청나게 보이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중도 안 되는 사람. 인간은 단순히 9등급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100등급, 1000등급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되게 신기하게도 큰 시험에서는 갈라져요. 작은 시험에서는 80, 82, 하지만 큰 시험에서는 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전과목,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있는 이유는 더 가릴 수 있으나 그 이상 가릴 필요는 없어. 이기 때문이지. 같은 만점자도 같은 만점이 아닙니다. 수학 1등급이 88짜리냐 100점짜리였다 해서 차이가 많이 나죠. 하늘과 땅 차이. 그걸 일일이 다 갈라서 봅니다. 다. 현재 위치가 어디가 됐든 이건 복습이 안 된다고 했어요. 복습 뭐 할 겁니다. 이걸 뭐 단어조차 외우지 않으면 진짜 얼간인 겁니다. 얼간. 이렇게 내용 파악하면서 봤을 경우엔 단어가 머리에 박히게 돼 있어. 너무 아깝잖아요. 그 기회를 가지고. 근데 그건 그냥 한다 칩시다. 복습 단어 어떻게 외우냐? 그냥 지나가다가 한 2, 3일쯤 지나서 한번 쓱 보고 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때 좋은 방법은 오른쪽 거 보고 영어가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 왼쪽 거 보고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 아닐까요? 내용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기억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20분 걸릴까? 그럼 이 본질적으로 이 독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볼 때 이 순간에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혼자서 못합니다. 모든 철학과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걸 강독이라고, 음을 넣어서 읽으라고요. 고저 강약에 따라서 읽으라고. 그래서 전달해보라고. 로스도 게임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을 그냥 읽는 건데 높낮이 끊는 걸로 내용 전달을 해보라고. 그러고 이제 못하면 욕을 존나 먹죠. 선배한테. 그걸 강독이라고 하고 앉았냐. 지금 하는 리딩도 마찬가지. 궁극적으로는요. 번역이 아닌, 오른쪽에 있는 번역이 아닌 내가 한 직역으로 내용 파악이 되는 거. 그게 로스도 개인도 아니에요. 궁극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트랜슬레이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번역 함부로 하지. 직역에서 끝내서. 첫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제가 다시 읽어보라고 한 건 그냥 영어 지문을 직역했을 뿐인데 내용이 다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어찌 보면 흘러 들어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번역까지 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번역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아까 컴프로마이징, 훼손, 이 정도. 이런 뜻도 가능하겠군.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 이상의 번역적 기교는 필요 없고. 마지막 문단, 또 직역이요? 따라서 그러므로 정리하네요. 두 문단 정리한 거죠. 철학은 어떨까요? place. 놓이는 걸 선호할지도 모른다죠. 포지션 또 쓰면 쪽팔리잖아. 다른 단어 썼네, place라고. 어디에? The side of non-literally. 비문학 언어 편에 놓이는 걸 선호하겠습니다. 납득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loss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truth에 있어서도 loss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개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clarification. 의 방식으로의 개인이지 함부로 개인 넣으면 안 돼. 당연히 non-literal language 아닙니까? And express itself unstylish 문체가 없는 언어로 설명하겠죠. 수학적 글씨기처럼.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 바디우? 보도? 누군지 모르겠어. so that 앞에 콤마 있으면 그래서 이거 테크니컬하게 이건 문법적 테크닉이죠. 그래서 no translator 번역가 이 not으로 바꿔서 뒤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냥 번역가는 be from to 자극되다 이거 inspire랑 똑같아요. 고양되다 고취되다 자극되다 뭐 원하는 뜻으로 외우세요. 그러므로 translator는요 not never be from to 자극되지 않아요. 뭐에 rude 무례하고도 bal드한 대담한 creative rewriting이라는 행위를 하고 싶도록 고양된 상태가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죠. 왜 무례하다고 하는지 왜 bald 참 건방진 놈이네 이어감이잖아요. 왜 그런지도 알겠죠. 내용을 훼손시키는 거잖아. 원작자의 내용을. 집값게 뭐라. 그렇게 대단하면 네가 교수하면서 글을 쓰든가. 번역가 나부랭. 철학은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납득이 됩니다. 첫 문장 가보세요. 프레젠트 하죠. same challenge를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줄이죠. 참. inspire 하죠. re-rendering. 여섯 번째 줄. position 하죠. 철학적 언어를 어디에? 철학적 언어를 어디에 포지션할 수 있겠네? 에 대한 답이 세 번째 문단 thus. prefer to 철학은요. prefer to be placed. 맞죠? 거의 첫 부분에 어디에 철학을 어디에 포지션해야 돼? 마지막 문단. 그러므로 철학은 place 돼야 돼. 맞죠?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한 겁니다. 지가 묻고 지가 대답했어요. 다시요. inspire 했죠. 두 번째 줄에. 맨 처음 문단. 뭐가요?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challenge가 inspire 해준다고요. 뭘? 크리에이티브한 거. 다시 돌아가 보세요. 세 번째 문단 아까로. 철학은요, 트랜슬레이터가 프롬프트 되면 안 돼요. 뭐 하도록요? 크리에이티브 하도록. 똑같죠. 완전 대꾸 형식이죠. 느껴져요? 인스파이어 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프롬프트 하면 안 돼요.
크리에이티브한 거. 어디다 포지션해요? 여기다 플레이스 해요. 너무 단조롭죠. 알고 보면 구조가 단조롭게 돼 있어요. 전형적인 산단노법이잖아요. 서론부. 두 번째 문단. 야, 내용도 너무 쉽게 헷갈리니까 but 역접의 연결로 나오고 시작해. but 하면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but부터 끝까지. 마지막 세 번째 문단 thus 그러고. 전형적인 3단노법의 첫 문단 나왔던 거를 마지막 문단에서 그대로 대꾸 형식으로 해. 대학생 거니까 고등학교 3학년한테 이 정도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지문 구조는 편하게 흘러갑니다. 요 정도입니다. 수능의 고3의 최고 난이도라는